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기분이신가요? 좋은 기회가 와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먼저 포기해버리는 것.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혹시 이상하게 들리면 어쩌지? 하며 입을 다물어버리는 것. 저는 박성민 35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평범한 광고 기획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 골목에서 발견한 이상한 간판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용기 수선소, 망가진 용기를 고쳐드립니다. 장난 같죠?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멈춰있던 제 시간을 다시 똑딱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용기도 고장 나는 법이지. 자네는 언제부터 고장 났나? 그 순간부터 회의에서 단 한 번도 들지 못했던 제 손이 가장 먼저 올라갔고 두려움이 저를 가리키는 나침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그 가게를 다시 찾았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겁쟁이였던 제가 어떻게 두려움을 친구로 만들고 15분이라는 작은 시간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진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를 미루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느끼셨다면 좋아요로 저에게 작은 용기를 나눠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용기 이야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나는 박성민 35세의 평범한 광고 기획자다. 아니, 평범하다는 말조차 내게는 과분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매일 아침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하면서 나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창밖 풍경을 바라본다. 변화라는 건 내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오늘도 회의실에서 팀장님이 새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었다. 대기업 신제품 런칭 캠페인. 모든 팀원들의 눈이 반짝였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익숙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또 실수하면 어쩌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성민 씨, 이번 프로젝트 서브 기획을 맡아주세요. 팀장님의 말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입에서는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왔다.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창백했다. 왜 나는 늘 이럴까? 왜 기회가 와도 두렵기만 할까? 그날 저녁 퇴근길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 평소 지나치던 골목에서 작은 간판을 발견했다. 용기 수선소, 망가진 용기를 고쳐드립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가 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낡은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고치고 계셨다. 어서 오게. 뭘 고치러 왔나? 나는 당황했다. 아, 그냥 간판이 특이해서요.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셨다. 용기도 고장 나는 법이지. 자네는 언제부터 고장 났나?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낯선 할아버지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꿰뚫어 보시는 걸까? 저는 항상 무서워해요. 실패할까봐, 창피당할까봐. 그럼 지금까지 큰 실패를 해본 적은 있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 실패할 만한 도전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럼 자네는 어떻게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지 모르겠구나. 넘어져 보지 않고서는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없어. 할아버지는 손에 든 시계를 보여주셨다. 이 시계 10년째 멈춰 있었네. 주인이 고치기를 포기했거든. 그런데 보게, 할아버지가 태엽을 감자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했다. 용기도 마찬가지야. 쓰지 않으면 녹슬고 쓸수록 단단해지지. 그날 밤 잠자리에서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맴돌았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겁쟁이가 되었을까? 어릴 적 나는 분명 호기심 많고 도전적인 아이였는데 다음 날 나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회의에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질문을 던져보기로 한 것이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손을 들었다. 팀장님, 혹시 타겟 고객층을 더 세분화해서 접근하면 어떨까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순간 뭔가 내 안에서 풀려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동료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좋았다. 며칠 후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첫 번째 시안이 클라이언트에게 거절당했다. 예전 같았으면 주저앉았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것도 경험이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다. 실패는 갑옷이 되고 상처는 경험이 된다고. 다시 용기 수선소를 찾았다. 할아버지는 내 얼굴을 보더니 웃으셨다. 표정이 많이 달라졌구나. 뭔가 시작했나? 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작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을. 그거야. 그게 바로 용기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무서워도 해내는 게 용기란다. 할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다. 자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네보다 덜 무서워한다고 생각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자신 있어 보이거든요. 착각이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 어린아이부터 대통령까지. 다만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숨기는데 능숙할 뿐이지. 면접관도 면접을 망칠까봐 떨고, 상사도 부하 직원 앞에서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해.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나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두려움은 어떻게 다뤄야 하죠? 두려움은 나침반이야.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지. 두려운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뜻이야. 마침내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 왔다. 클라이언트사 임원들 앞에서 내가 기획한 캠페인을 발표해야 했다. 발표실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랐다. 두려움은 나침반이다. 발표가 시작되자 신기하게도 떨림이 가라앉았다. 내가 준비한 내용에 확신이 있었고 설령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나를 든든하게 해주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완벽한 모습보다는 진솔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다. 중간에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지만 당황하지 않고 솔직하게 답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결과가 어떻든 내가 해냈다는 사실 자체가 기뻤다. 며칠 후 캠페인이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팀장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성민 씨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진짜 기획자 같아요. 그날 저녁 용기 수선소를 다시 찾았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간판도 사라져 있었다. 옆 가게 사장님께 물어보니 거기 원래 비어있던 곳인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할아버지가 실제 인물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변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 자체가 위험한 게임이라는 것을. 그러니 안전만 추구하는 것도 결국 가장 큰 위험이었다. 용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으로 길러지는 습관이었다. 두려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가 성장할 방향을 가리키는 소중한 나침반이었다. 실패와 상처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한 갑옷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두려워한다는 것.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도 나는 매일 두렵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작은 용기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을 정하고 기준과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이 오면 행동한다. 그렇게 하루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용감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당신도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따라가 보라. 그곳에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떨리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여러분 앞에서 제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여전히 무섭거든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바로 제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무언가를 미루고 계신가요? 마음속에 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한 그 일 말이에요. 저처럼 용기 수선소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수선소가 있거든요. 오늘 딱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가장 미루던 그 일을 15분만 해보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회의에서 손 드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댓글에 여러분의 15분 용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나는 을 15분 해봤다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무엇인지 혹은 최근에 작은 용기를 내서 도전해본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도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응원 메시지도 남길게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용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도 계속해서 떨리지만 도전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요.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나침반이에요.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만큼 떨고 있어요. 용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 기르는 거예요. 오늘도 떨리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봐요. 저는 박성민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조금 더 용감한 여러분이 되어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